여러분, 낙찰을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경매는 낙찰을 받고 난 다음부터 진짜 시작이죠. 낙찰을 받으면 뭘 해야 될까요? 그쵸? 대출, 명도, 수리, 임대나 매매를 마무리해야겠죠. 그래야 온전하게 한 사이클을 경험하는 거니까요. 그 중에서도 대출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대금 납부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대출 알아볼 때 잘못하면 내가 호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을 겪지 않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려고 해요. 입찰은 많이 했지만 결국 낙찰을 받지 못하면 낙찰 이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낙찰에 꼭 도전하셔서 수익도 만들고 돈으로도 못 사는 낙찰 후의 과정을 경험하세요. 그럼 대출은 언제부터 알아봐야 할까요? 대출은 많이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상품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봐야 합니다. 입찰 전에 어느 정도 대출이 나오는지 체크를 했다면 낙찰 후에는 이제 입찰자가 아니라 낙찰자 신분이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 분들도 내 사항에 따라 정확한 한도, 금리, 여러 조건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낙찰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낙찰을 받으면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거든요. 보통 이때까지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낙찰 받자마자 바로 알아보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채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낙찰가를 정말 싸게 받았다면 빠르게 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낙찰을 받았지만 이런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취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이런 사항을 겪기도 했는데요. 교육생분이 이 아파트를 정말 싸게 받았는데 입찰 전부터 취하될 수 있으니까 대금 납부 기한이 잡히자마자 바로 낼 수 있게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허가 나기 전에 기각이 됐던 사건이에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소유자인데 아파트 시세가 7억이지만 빌린 돈이 1억도 안 되는 돈 때문에 내 집을 헐값에 넘기고 싶지 않잖아요. 미리 갚아버리면 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도 채무자는 낙찰자가 허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취하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소유권 이전이 되면 끝이니까요. 경매 책이나 학원에서 잔금 납부를 최대한 늦게 내라고도 하죠. 왜냐면 이자가 나가게 되니까요. 이 얘기도 맞아요. 근데 조건이 빠져 있죠. 천천히 내도 되는 물건이 있고 최대한 빨리 내야 될 물건이 있는데 이자 아낀다고 천천히 내야지 생각을 했다가 어렵게 낙찰받은 물건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을 빨리 잔금 납부를 해야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잔금 납부를 빨리 준비해야 되는 물건은 앞서 얘기했던 시세 대비 채권 금액, 그러니까 빌린 돈이 소액인 경우겠죠. 그리고 점유자가 소유자이거나 배당받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요. 왜냐하면 인도 명령을 최대한 빨리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명도하고 싶은 분들은 천천히 잔금 납부할 생각 마시고 좋은 조건 대출을 찾아서 가능한 빨리 잔금 납부하세요. 그렇다면 대부분 경락자금 대출은 어떻게 알아볼까요? 맞아요. 우리가 법원에 가면 대출 상담하시는 분들이 직접 나와서 명함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분들을 통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받은 연락처로 알아보죠. 그리고 낙찰을 받으면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조건을 알려줍니다. 입찰하기 전에 대출 조건을 좀 알아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낙찰받기 전에 물어보면 보통 일반적인 답변을 받거나 낙찰 받고 다시 연락하라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얼마나 많은 연락을 받겠어요. 낙찰자도 아닌데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낙찰 받고 진행한 대출 상담사 분들하고 관계를 잘 해놓으면 다음 물건 입찰 전에 더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과 관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나한테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손해는 아니니까 이 점 꼭 활용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낙찰 후에 대출 문의를 하면 대출 상담사 분들이 거래하는 은행 기준으로 여러 조건을 알려주시는데 각자 거래하는 은행이 다르겠죠. 물론 중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군데만 알아보지 말고 최대한 여러 군데 조건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보통 경락자금 대출은 제2금융권에서 취급을 많이 하는데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그리고 산림조합 이런 곳에서 취급을 많이 해요. 물론 1금융도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은행이라고 해도 지점, 본점에 따라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 한두 군데만 알아보지 마세요. 더 좋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과정인데 투자자라면 당연한 수고로움이고 과정이에요. 어쨌든 경락자금 대출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호구될 수 있는 실제 경험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손해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 지인이 낙찰을 받고 잔금 납부를 최대한 늦게 하려고 미리미리 알아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 군데에서 문자만 받고 이 정도 조건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명도를 진행을 했죠. 점유자와 얘기가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늦게 대금 납부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금 납부 보름 정도 안 남은 상황에서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하자고 태도를 바꿉니다. 집주인도 아니고 그냥 낙찰자 신분인데 왜 나가라 마냐 하느냐고 한 거죠. 제 지인이 엄청 당황을 했어요. 이사를 언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냐고 태세 전화를 한 거니까요. 그래서 대출 한두 군데 알아본 거 통해서 부랴부랴 서류 넣고 심사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또 문제가 처음 안내했던 조건하고 달라서 한 번 더 멘붕이 온 거죠. 보통 은행 심사 들어가면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대출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했는데 잔금 납부 기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법무사 비용도 다른 곳하고 비교조차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 법무사 비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쌌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다른 곳 대출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용을 높게 부른 거죠. 시간이 촉박해서 한 군데만 의뢰를 하면 그걸 악용할 수 있고 정말 많이 받는 곳도 저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취하가 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낙찰 받고 바로 대출 알아보시고 각 대출 조건 리스트를 만드세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맞는 조건을 선택해서 여유 있게 법무사 비용 견적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비교도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무사 비용은 대출 상담하시는 분한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 비용 내역서를 보고 싼지 비싼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견적을 여기저기 받고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항목이 뭔지 중복된 항목이 있다면 물어도 봐야 되고 다른 곳은 이 항목이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는 왜 더 비싼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 항목을 잘 안 보거나 견적서 자체를 요구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게 받은 견적서를 가지고 내고도 해보세요.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지만 물어보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물음 하나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아낄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실제 그렇게 해서 몇십만 원 아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 여기저기 알아보잖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예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귀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는 제 지인도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법무 비용, 더 안 좋은 조건의 대출로 등기를 친 결과가 된 거죠.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더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손해예요. 명도도 늦어지고 점유자와 감정 싸움도 하고 잔금만 납부하면 그날 촉탁 등기를 통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마무리가 돼야 진짜 소유자가 되는 거죠. 경매는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정했으면 너무 작은 것까지 아끼려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관계를 잘 만들어 놔야 또 나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낙찰 후에 어떤 과정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이 영상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